바닷바람이 차갑게 부는 새벽 5시, 인천 연안부두시장 골목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어요. 구부정한 어깨에 무거운 젓갈통을 쥐고 걸어가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70대 중반의 김순자 할머니예요. 주름진 손등에는 소금기로 인한 상처들이 가득하고 허리는 평생의 노동으로 펴지지 않을 만큼 굽어 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로 향해요. 시장 한복판에서 조금 떨어진 모퉁이,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에는 조금 외진 곳이에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이 작은 공간에서 순자 할머니는 손수 담근 젓갈을 팔며 살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영상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순자 할머니가 젓갈통을 하나씩 진열하기 시작해요. 새우젓, 멸치젓, 갈치속젓, 명란젓까지 각각의 젓갈마다 순자 할머니만의 비법이 숨어 있어요. 소금의 농도부터 시작해서 발효기간, 심지어 젓갈을 담그는 날씨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만든 정성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젓갈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혼잣말을 해요. 이 새우젓은 딱 맞게 익었네. 색깔도 참 고우고. 젓갈을 보는 순자 할머니의 눈빛에는 장인의 자부심이 서려 있어요. 비록 누더기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자신이 만든 젓갈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침 8시가 되자 시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요. 단골 할머니들이 먼저 순자 할머니 앞으로 다가와요. 순자야, 새우젓 좀 줘봐. 어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 그래, 박 할머니. 이거 어제 새로 담근 거야. 새우가 통통하니 참 좋지? 순자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새우젓을 떠서 비닐봉지에 담아드려요. 가격은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싸지만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순자 할머니의 젓갈을 찾아와요. 돈 여기 있어. 다음에 또 올게. 고마워, 박 할머니. 건강하게 지내. 이런 평범한 일상이 순자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하루하루였어요. 비록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만든 젓갈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전 10시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몇 명이 순자 할머니 앞으로 다가와요. 맨 앞에 선 남자는 배가 나온 50대 중반의 박 사장이에요. 얼굴에는 항상 가짜 미소를 띠고 있지만 눈빛만은 차갑기 그지없어요. 순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박 사장이 능글맞게 인사를 건네요. 순자 할머니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 남자가 나타나면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박 사장님? 순자 할머니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나와요. 할머니,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할머니 젓갈을 저희가 대량으로 구매하겠다고 했잖아요. 박 사장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어요. 이미 몇 번이나 거절한 제안이었어요. 박 사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직접 만들어서 직접 파는 게 좋다고요. 할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규모의 경제예요. 할머니 혼자서 이렇게 소량으로 팔아서는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박 사장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져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양해해 주세요. 박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져요.
가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나요. 할머니,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남기고 박 사장은 부하들과 함께 사라져요. 순자 할머니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박 사장이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런 압박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순자 할머니는 시장 상인회 회장인 김 회장이 다가오는 것을 봐요. 순자야, 박 사장이 다녀갔다면서?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도 들어요. 네, 회장님. 또 젓갈을 대량으로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순자야, 솔직히 말해서 박 사장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그가 좌지우지하고 있거든. 김 회장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놀라요. 시장 상인회 회장마저 박 사장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었어요. 회장님, 설마 저보고 박 사장 말을 들으라는 건 아니죠? 순자야, 난 내 편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박 사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김 회장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줬던 사람마저 등을 돌린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돼요. 평소 순자 할머니 젓갈을 사던 단골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해요. 심지어 아침에 새우젓을 사간 박 할머니마저 순자 할머니를 피해서 지나가요. 박 할머니, 박 할머니. 순자 할머니가 부르지만 박 할머니는 못 들은 척하며 그냥 지나가 버려요. 순자 할머니의 가슴에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와요. 저녁 무렵 순자 할머니는 거의 아무것도 팔지 못한 채 젓갈통들을 정리해요. 평소 같으면 대부분 팔렸을 텐데 오늘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요. 작은 원룸 월세방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방바닥에 주저앉아요. 온몸이 욱신거리고 마음은 더욱 아파요. 이젠 그냥 버티면 되지. 순자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어요. 체념의 말이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떠올려 봐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젓갈 장사로 가족을 먹여 살렸던 그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새벽 3시 순자 할머니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해요. 냉장고에서 젓갈 하나를 꺼내어 조금 맛을 봐요. 여전히 완벽한 맛이에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완성한 이 맛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요. 체념이 아닌 결의가 서려 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으로 향해요.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지만 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을 걸어온 이 길에서 물러설 수는 없어요. 바닷바람이 순자 할머니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에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조금이나마 펴고 앞으로 걸어가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결의를 다진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도착한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해요. 자신의 가게 앞에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썩은 생선 머리, 음식물 찌꺼기,
심지어 누군가 버린 기저귀까지. 악취가 코를 찔러와요. 이게 뭐야? 순자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져요.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뻔해요.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해요. 젓갈을 파는 곳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70대 노인이 새벽부터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1시간 넘게 걸려서 겨우 쓰레기를 치웠어요. 하지만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는 물을 길어와서 바닥을 몇 번이고 닦아요. 손이 빨갛게 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참아야 해요.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가 돌아봐요. 옆 가게 생선장수 이영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어요. 영감님, 새벽에 와보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이상하네. 청소차는 어제 분명히 다녀갔는데. 이영감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여요. 누군가 일부러 갖다 버린 게 분명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라요.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 가게 근처로 오면 코를 막고 피해서 가요. 여기 냄새 나네. 뭔 냄새가 이렇게 고약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순자 할머니의 귀에 들려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때 박 사장이 나타나요.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말끔한 모습이에요. 순자 할머니를 보자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어요. 어머, 순자 할머니. 여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박 사장의 말에 순자 할머니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져요. 분명히 이 사람이 시킨 일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별일 아니에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해요.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요. 할머니, 이런 환경에서 장사하시면 안 되죠. 식품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박 사장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여요. 순자 할머니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얼굴이 화끈거려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머니, 우리 제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는 것보다는. 박 사장이 말을 끝내지 않고 가버려요.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항복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될 거라는 위협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아요. 평소 같으면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붐비는 시간인데 오늘은 썰렁해요.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도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빨리 지나가기만 해요. 오후 2시쯤 평소 단골이던 정 할머니가 멀찍이 서 순자 할머니를 바라봐요. 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어도 정 할머니는 머뭇거리기만 해요. 정 할머니, 이리 와요. 순자 할머니가 소리쳐 부르자 정 할머니가 마지못해 다가와요. 하지만 표정이 어둡기만 해요. 순자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박 사장이 그러는데 앞으로 내 젓갈 사지 말라고 하더라. 정 할머니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머리가 띵해져요. 박 사장이 손님들까지 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제 젓갈이 맛없어요? 아니야, 맛은 정말 좋아. 하지만 박 사장이 우리 가게도 괴롭힐까봐 무서워. 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녀를 탓할 수 없어요. 모두가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순자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돼요. 시장 상인의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와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인데 오늘은 표정이 딱딱해요. 순자야, 미안한데 당분간 상인의 모임에는 참석하지 말아줄래? 상인의 총무인 김총무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귀를 의심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 사장이 그러는데 내가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상인의 이미지에 안 좋다고 하더라. 김총무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어버려요. 40년 넘게 성실하게 장사해온 자신을 위생 문제로 몰아세우다니. 총무님, 제가 언제 위생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 그게 아니라. 박 사장 말로는 내 가게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김 총무도 말하기 민망한 듯 어물쩍 넘어가려 해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알겠어요. 당분간 안 가겠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나와요. 평생을 함께해온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는 현실이 너무 가혹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시장 곳곳에서 순자 할머니에 대한 험담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순자 할머니 가게 요즘 이상하더라. 냄새도 나고 위생도 별로라던데. 박 사장이 그러는데 젓갈도 맛이 변했다더라. 순자 할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어요. 다음 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쓰레기가 또 버려져 있고 손님들은 더욱 멀리해요. 박 사장은 매일 나타나서 가짜 미소를 지으며 항복을 종용해요. 일주일이 지나자 순자 할머니의 매출은 거의 바닥을 쳐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팔리는 젓갈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월세조차 걱정스러운 상황이 돼요. 할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박 사장이 또다시 나타나서 말해요. 이번에는 좀 더 노골적이에요. 포기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제대로 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순자 할머니가 맞서자 박 사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져요. 할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기서 더 버티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박 사장의 위협에 순자 할머니는 몸이 떨려요. 하지만 굽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제가 물러나야 해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할머니, 시장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세요? 박 사장이 비웃으며 말해요. 순자 할머니는 그의 말에 가슴이 미어져요. 그로부터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오후 3시쯤 순자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요. 젓갈통들이 바닥에 넘어져 있고 정성스럽게 담근 젓갈들이 시장 바닥에 흩어져 있어요. 아, 안 돼. 순자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요. 새우젓, 멸치젓, 갈치속젓까지 모든 것이 더러운 바닥에 뒤섞여 있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성스럽게 만든 젓갈들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박 사장의 부하 중 한 명이 멀찍이서 보고 있다가 황급히 사라져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아요. 젓갈이 쏟아졌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바람에 넘어진 건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혼자 젓갈을 주워 담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미 바닥에 더럽혀진 젓갈은 쓸 수가 없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요. 순자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4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도와주려 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쏟아진 젓갈들을 치워요. 한 통, 두 통, 평생의 정성이 담긴 젓갈들이 쓰레기가 되어가요. 그때 박 사장이 나타나요. 순자 할머니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요. 어머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 사장의 가짜 걱정 섞인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쳐요. 박 사장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듯해요. 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아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쓰레기 투기부터 시작해서 험담 퍼뜨리기, 그리고 오늘의 젓갈통 뒤엎기까지 모든 것이 박 사장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할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쩌려고요. 박 사장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서요. 온몸이 떨리고 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어요. 박 사장님, 네 할머니. 이 모든 게 당신이 한 짓이죠?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서늘해요. 박 사장은 잠깐 당황하지만 금세 태어난 척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할머니를 걱정해서. 그만하세요. 순자 할머니가 박 사장의 말을 끊어요. 그리고 천천히 박 사장을 바라봐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할머니, 저는 이젠 참지 않겠어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박 사장이 순간 움찔해요.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할머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젠 참지 않는다고 했어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 그대로 되돌려 받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7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러요. 박 사장은 순간 위축되지만 금세 비웃음을 터뜨려요. 할머니가 저한테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두고 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바닥에 흩어진 젓갈들을 다 치우고 젓갈통들을 정리해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해요. 집에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요.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구부정한 70대 할머니예요. 하지만 눈빛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이제 시작이야. 순자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 바닥에 쏟아진 것은 젓갈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예요. 이제 새로운 김순자가 시작될 거예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워요. 박 사장이 자신을 우습게 본 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일 거예요. 70년을 살아온 인생의 지혜와 분노가 합쳐진 순자 할머니를 그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결의를 다진 지 사흘째 되는 새벽,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떠요. 아직 새벽 4시도 안 된 시간이에요. 창밖을 보니 세상은 아직 깜깜하고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서 두꺼운 외투를 걸쳐요. 오늘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동안은 남들이 시키는 대로 상황에 떠밀려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이야. 순자 할머니는 작은 가방에 몇 가지 도구를 챙겨요. 작은 삽, 플라스틱 통,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한 권이에요. 수첩에는 40년 전 남편이 적어놓은 글씨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집을 나선 순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시장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요. 바로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가 방향이에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지만 순자 할머니는 개의치 않아요.
3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작은 포구예요. 예전에는 어선들이 많이 드나들던 곳이지만 이제는 한적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포구 한쪽에 작은 어선 한 척이 정박해 있어요. 배 위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70대 후반의 최영감이에요. 순자 할머니와는 40년도 넘는 인연이에요. 순자야, 이렇게 일찍 나올 줄 알았다. 최영감이 배에서 내려와 순자 할머니를 반겨요. 구겨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생생해요. 영감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참 오랜만이다. 시장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니 최영감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여요. 소식이 벌써 여기까지 전해진 거예요. 영감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뭐든 말해봐. 순자 할머니는 최영감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요. 시장에서는 모두가 등을 돌렸지만 이곳에는 아직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남편이 쓰던 젓갈 레시피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지. 그때 정말 맛있었는데. 최영감의 눈이 반짝여요. 40년 전 순자 할머니의 남편은 이 일대에서 소문난 젓갈 장인이었어요. 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그 비법도 함께 묻혀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레시피를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정말 그 비법을 알고 있었어?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어 보여줘요. 수첩 속에는 남편이 손수 적어 놓은 젓갈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때 그 수첩이구나. 최영감이 감탄사를 터뜨려요. 수첩을 넘겨보며 옛 추억에 잠겨요.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내 남편이 젓갈 담글 때는 꼭 특별한 바닷물을 썼지. 네, 맞아요. 그 바닷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최영감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있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조류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 거기 바닷물이 특별해. 두 사람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요. 새벽 바다는 고요하기 그지없어요. 물결이 배를 부드럽게 흔들어주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나르고 있어요. 여기야. 최영감이 배를 멈춰요. 보기에는 다른 바다와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물을 떠보니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 짠맛이 깊고 진해요.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통에 바닷물을 담아요. 이 물로 만든 젓갈은 분명 다를 거예요. 순자야,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레시피를 찾는 거야? 최영감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해요. 영감님, 저도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박 사장 때문이지? 최영감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놀라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거든요. 네, 그 사람이 저를 우습게 보는데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좋아. 내가 도와줄게. 최영감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고마움을 느껴요.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배에서 돌아온 후 순자 할머니는 최영감과 함께 특별한 젓갈 만들기에 착수해요. 수첩에 적힌 대로 하나하나 따라가 봐요. 먼저 새우를 고르는 것부터 다르게 해요. 평소에는 시장에서 사던 새우 대신 최영감이 직접 잡은 싱싱한 새우를 써요. 크기도 일정하고 빛깔도 좋아요. 이 새우들 봐, 얼마나 싱싱해. 순자 할머니는 새우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봐요. 죽은 새우나 상한 새우는 골라내고 오직 최상품만 선별해요. 소금도 다르게 해요. 평소 쓰던 정제염 대신 천일염을 써요. 게다가 그냥 천일염이 아니라 3년 묵은 천일염이에요.
최영감이 특별히 구해온 거예요. 이 소금으로 하면 맛이 완전히 달라져. 최영감의 말대로 소금부터 느낌이 달라요. 손으로 만져보면 촉감도 다르고 맛을 봐도 깊이가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배합 비율이에요. 수첩에는 새우와 소금의 정확한 비율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글자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영감님,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걸까요? 순자 할머니가 수첩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물어봐요. 달이 기울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적혀 있어요. 아, 그거. 내 남편이 항상 하던 말이야. 젓갈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최영감이 설명해 주니 이해가 돼요. 단순히 일정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젓갈의 상태를 보면서 때를 기다리라는 뜻이었어요. 이틀에 걸쳐 새로운 젓갈 만들기가 완성돼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새우젓 같지만 맛을 보니 완전히 달라요.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져요. 이거야, 바로 이 맛이야. 최영감이 감탄해요. 40년 전 그 맛이 되살아난 거예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젓갈 만들기와 동시에 박 사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해요. 영감님, 박 사장이 언제부터 이 시장에서 장사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한 10년 정도 됐나? 처음에는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했는데 최영감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메모를 해요. 박 사장의 시작점을 알아야 약점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시장에서 또 다른 동지를 만나게 돼요. 바로 말순 할머니예요. 말순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보다 몇 살 어리지만 시장에서 김치를 파는 오랜 상인이에요.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져요. 말순아, 괜찮아. 오히려 요즘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 새로운 일? 순자 할머니는 말순 할머니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아요. 정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말순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흥미로워해요. 말순아, 나 혼자서는 힘들어. 도와줄 수 있어? 순자 할머니의 부탁에 말순 할머니는 잠깐 생각해봐요. 박 사장과 맞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순자야, 위험할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순자 할머니의 굳은 의지를 느낀 말순 할머니는 결심을 해요. 좋아. 내가 도와줄게. 두 할머니는 은밀한 동맹을 결성해요. 겉으로는 평범한 시장 할머니들이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말순아, 박 사장이 다른 상인들을 어떻게 회유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럼 김치 배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볼게. 말순 할머니는 김치 배달을 핑계로 여러 상인들을 만나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해요.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젓갈 개발에 몰두하면서도 박 사장의 과거를 파헤쳐 나가요. 일주일 후 말순 할머니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와요. 순자야, 박 사장이 예전에 식품위생 문제로 처벌받은 적이 있대. 정말? 언제? 한 5년 전인가? 유통기한 조작했다가 걸렸대. 순자 할머니는 이 정보를 메모해요. 박 사장의 과거 비리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야, 박 사장이 상인의 돈도 함부로 쓴다는 소문이 있어. 상인의 돈을? 응, 자기 사업에 쓴다고 하더라. 말순 할머니의 정보는 점점 구체적이 돼가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기록해요. 한편 새로운 젓갈 만들기도 계속 진행돼요. 최영감과 함께 다양한 젓갈을 실험해봐요. 새우젓뿐만 아니라 멸치젓, 갈치속젓까지 모든 젓갈에 새로운 비법을 적용해봐요.
순자야, 이 갈치속젓 맛 좀 봐. 최영감이 권해주는 갈치속젓을 맛보니 정말 놀라워요. 지금까지 만들어 본 것 중 최고예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그게 바로 내 남편의 비법이야. 갈치 속을 손질하는 방법부터 다르거든.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숨겨진 재능에 새삼 감탄해요. 생전에는 그저 평범한 어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었다니.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네. 순자 할머니는 만들어진 젓갈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해요. 박 사장이 자신을 얕잡아 본 것이 그의 실수일 거예요. 말순 할머니도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해와요. 박 사장의 불법 유통 경로, 세금 탈루 의혹, 상인의 자금 유용 등 하나씩 증거를 모아가고 있어요. 순자야,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순자 할머니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순자 할머니는 집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해봐요. 한쪽에는 새로운 젓갈 레시피와 시제품들, 다른 한쪽에는 박 사장의 비리 증거들이 쌓여 있어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됐구나. 순자 할머니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어요. 박 사장이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했지만 70년의 인생 경험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새벽 다시 바닷가로 나선 순자 할머니는 최영감과 마지막 점검을 해요. 영감님, 정말 고마워요. 뭘, 이런 게 우정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요. 40년 우정의 힘이 느껴져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순자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해요. 박 사장은 아직 자신이 어떤 상대와 싸우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바닷바람이 순자 할머니의 옷자락을 휘날려요. 70년을 살아온 노인의 마지막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새로운 젓갈을 완성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반격의 날이 왔어요. 이른 새벽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에 나와요.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준비된 특별한 젓갈들을 가져왔어요. 젓갈통들을 하나씩 진열하면서 순자 할머니의 마음도 설레요. 40년 전 남편의 비법으로 만든 이 젓갈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궁금해요. 이제 시작이야. 순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마지막 젓갈통을 자리에 놓아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젓갈 같지만 맛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아침 8시가 되자 평소처럼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가게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박 사장의 괴롭히기 이후로 사람들이 멀리하고 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젊은 여성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요리 블로거인 김미영 씨예요. 혹시 새우젓 좀 볼 수 있을까요? 김미영 씨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반갑게 대답해요. 물론이죠. 한번 맛을 봐보세요. 순자 할머니가 작은 수저로 새우젓을 떠서 건네줘요. 김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맛을 봐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정말 새우젓이에요? 맛이 완전히 다른데요? 김미영 씨의 놀란 반응에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특별한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어떠세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맛의 새우젓은 처음 먹어봐요. 깊이가 다르고 뒷맛도 깔끔하고. 김미영 씨는 감탄을 연발해요. 그리고 바로 몇 통을 사가요. 할머니,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요리 블로그를 하는데 이런 재료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김미영 씨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져요.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어요. 김미영 씨가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무리의 젊은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 가게로 몰려와요. 여기가 그 맛집이에요? 블로그에서 본 그 할머니 젓갈 맞나요?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물어봐요. 알고 보니 김미영 씨가 바로 SNS에 순자 할머니 젓갈에 대한 글을 올린 거예요. 와, 정말 맛있어요. 이런 젓갈은 처음이에요. 젊은 손님들이 젓갈을 맛보고는 연신 감탄해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요. 순자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지만 기뻐요. 오랜만에 자신의 젓갈을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할머니, 이 레시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한 젊은 남성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봐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특별한 재료와 정성으로 만든 거죠. 순자 할머니의 대답에 젊은 손님들이 더욱 관심을 보여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놀라워져요. 순자 할머니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한 거예요. SNS를 통해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죄송한데 새우젓 하나 주세요. 갈치속젓도 있나요? 블로그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던데요. 손님들이 줄지어 서서 젓갈을 사가요. 순자 할머니는 정신없이 젓갈을 포장해 주느라 바빠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상인들은 놀라워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찾지 않던 순자 할머니 가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니.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옆 가게 생선장수 이영감이 신기한 듯 물어봐요. 영감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순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성공했다는 기쁨을 느껴요. 오후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역 방송국 리포터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KBC 뉴스의 박 기자입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젓갈 맛집이라고 들었는데요. 박 기자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당황해요. 방송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방송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젓갈만 파는데요. 할머니, 겸손하지 마세요. 벌써 SNS에서 엄청난 화제거든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박 기자의 요청에 순자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여요. 할머니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특별한 젓갈을 만드셨나요? 사실 이 레시피는 제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이에요. 오랫동안 묻어두고 있다가 최근에야 다시 만들게 됐어요. 순자 할머니의 진솔한 대답에 박 기자도 감동받는 표정이에요. 그럼 이 젓갈의 특별한 점은 뭔가요? 무엇보다 정성이에요. 좋은 재료와 오랜 시간, 그리고 마음을 담아 만든 거죠. 인터뷰가 끝나고 박 기자가 젓갈을 맛봐요. 그의 표정도 김미영 씨와 똑같이 놀라워해요. 정말 특별한 맛이에요. 이건 분명히 뉴스에 나갈 만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방송돼요. 화제의 젓갈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나간 뉴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요. 새벽부터 순자 할머니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요. 젓갈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거려요. 할머니, 어제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젓갈 좀 사고 싶은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온라인으로도 판매하시나요? 손님들의 문의가 쇄도해요. 순자 할머니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때 말순 할머니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순자야, 내가 도와줄게. 말순 할머니의 도움으로 순자 할머니는 손님들을 좀 더 여유 있게 응대할 수 있어요. 한편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박 사장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요.
자신이 완전히 밀어낸 줄 알았던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끌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박 사장이 부하에게 화를 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상태예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와요. 순자 할머니의 젓갈이 유명 요리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 서울에서 유명한 요리사가 오신대요. 말순 할머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해요. 정말로 서울에서 유명한 한식 요리사 최 셰프가 찾아와요. 그는 순자 할머니의 젓갈을 맛보고는 깜짝 놀라워해요. 이런 젓갈은 정말 오랜만에 맛봐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최 셰프의 찬사에 순자 할머니는 뿌듯해해요.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이 젓갈을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최 셰프의 제안에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요. 서울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젓갈을 쓰겠다니. 물론이죠. 하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괜찮아요. 특별 메뉴로만 쓸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순자 할머니의 젓갈은 서울까지 진출하게 돼요. 한편 박 사장에게는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순자 할머니와 말순 할머니가 모은 증거들이 하나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박 사장의 유통업체에 불시 점검이 들어와요. 예전에 있었던 위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거예요. 박 사장님, 유통기한 표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점검관의 말에 박 사장은 당황해요. 자신이 조심스럽게 숨겨놨던 불법 행위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며칠 후에는 세무서에서도 조사가 들어와요. 박 사장의 탈세 의혹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상하네. 누가 신고를 한 거지? 박 사장은 의심스러워하지만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순자 할머니와 말순 할머니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거든요. 시장 상인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순자 할머니의 성공을 보면서 박 사장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네. 우리가 너무 박 사장만 믿고 있었나? 상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시장 상인회 회장인 김 회장도 순자 할머니를 찾아와요. 순자야, 미안했다. 그동안 박 사장 눈치만 보느라. 김 회장의 사과에 순자 할머니는 너그럽게 받아들여요. 회장님, 괜찮아요. 다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진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카드가 남아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박 사장이 순자 할머니를 찾아와요. 이번에는 위협적인 태도예요. 할머니, 이제 그만해요. 이상한 짓 그만하고 조용히 사세요. 박 사장의 위협에 순자 할머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박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젓갈만 팔고 있는데요. 할머니,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박 사장이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요. 박 사장님,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이 영감이 나서서 말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이 영감도 순자 편을 드는 거야? 박 사장이 화를 내지만 상인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해요. 박 사장님, 저는 당신이 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의 불법 유통, 세금 탈루, 상인의 자금 유용까지 모든 증거가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박 사장의 얼굴이 새하얘져요. 그건 헛소리야. 정말 그럴까요? 순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요. 그 안에는 박 사장의 모든 비리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뭐야?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봐요. 당신이 지난 10년간 한 일들의 기록이에요. 곧 관련 기관에 모두 제출될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차분한 말에 박 사장은 완전히 무너져요. 자신이 70대 할머니를 얕봤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날 밤 박 사장의 모든 비리가 언론에 공개되어 순자 할머니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가 터진 거예요. 다음 날부터 박 사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해요.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범죄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의 몰락이 시작돼요. 시장은 완전히 달라져요. 순자 할머니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상인들이 존중받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박 사장의 몰락 소식이 전해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인천 연안부두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가게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젓갈을 사러 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순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젊은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이 시장의 상징이 되어 있어요. 그저 젓갈을 파는 할머니가 아니라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전설의 장인으로 불리고 있어요. 할머니, 오늘도 새우젓 있나요? 물론이죠. 어제 새로 담근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젓갈을 떠서 손님들에게 건네줘요. 성공했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 그대로예요. 시장 곳곳에서는 순자 할머니에 대한 존경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순자 할머니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어. 정말 대단한 분이야. 박 사장한테 당당하게 맞섰잖아. 우리도 순자 할머니처럼 정직하게 장사해야 해. 상인들 사이에서는 순자 할머니를 본받자는 분위기가 퍼져 있어요. 박 사장의 횡포에 굴복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이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장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젓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와요. 방송국 관계자들이었어요. 순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전국 방송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의 제안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어요.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젓갈만 팔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제작진이 설득해보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굳어 있어요.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제 자리를 지킨 것뿐이죠. 순자 할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제작진은 아쉬워하며 돌아가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화려한 성공이나 명성보다는 자신의 삶을 지켜낸 것으로 충분해요. 며칠 후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 순자 할머니의 젓갈을 입점시키고 싶다는 제안이 와요. 엄청난 규모의 사업 확장 기회였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요. 말순 할머니가 흥미진진하게 말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어요. 말순아, 나는 여기가 좋아. 이 자리에서 이만큼만 하는 게 내게는 맞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크게 벌고 싶지 않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순자 할머니의 말에 말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성공의 크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요. 바로 박 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순자 할머니, 박 사장이 머뭇거리며 다가와요. 순자 할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봐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저 사과하러 왔어요. 박 사장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져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요. 할머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 사장이 고개를 숙여요. 과거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해요.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할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박 사장은 눈물을 흘려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박 사장님, 이제라도 올바르게 사세요. 그게 진정한 사과가 될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박 사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떠나가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최영감과 바닷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해질녘 바닷가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최영감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봐요. 영감님,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바다를 바라봐요.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어요. 순자야,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최영감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어요. 영감님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나는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지. 두 사람은 잠깐 조용히 바다를 바라봐요. 파도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어요. 영감님,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젓갈 만드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최영감이 관심 있게 들어요. 젓갈은 기다림이 생명이잖아요. 성급하게 서두르면 제맛이 안 나죠. 그렇지. 복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최영감은 깊이 고개를 끄덕여요. 참을 줄 아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새로운 젓갈을 담그기 시작해요. 손에 익은 동작으로 새우를 손질하고 소금과 섞어가며 정성스럽게 젓갈을 만들어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든 젓갈을 항아리에 담아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구나. 순자 할머니는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혼잣말을 해요. 젓갈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와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지난 날들을 돌이켜봐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박 사장의 괴롭힘에 울면서 견뎠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오늘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진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박 사장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낸 것, 정직하고 성실한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은 것이 진짜 승리예요. 다음 날 새벽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해요. 오늘도 변함없이 정성스럽게 젓갈을 만들고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할 거예요. 시장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젓갈통들을 진열하면서 생각해요. 화려한 성공이나 큰 부보다는 이렇게 소소하지만 정직한 일상이 자신에게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단골 손님이 밝게 인사를 건네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순자 할머니도 환한 미소로 대답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어제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그리고 여전히 희망적인 하루가요.
바닷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쳐 지나가요. 그 바람에 실려온 것은 새로운 가능성들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그 바람을 맞으며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젓갈처럼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며 그것이 순자 할머니가 배운 인생의 지혜였어요. 순자 할머니의 작은 가게, 그 작은 공간에서 피어난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바닷바람 소리만이 고요히 흘러가며 이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삶은 언제나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길이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랑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속에서 꼭 함께 할게요. 오늘 하루 소소한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